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0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이니만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1.71%나 빠졌고요. S&P 500, 나스닥 두 지수 모두 1.51% 하락하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성장 주식들의 움직임도 좀 봐야겠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올라간 종목도 꽤 많이 보입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대형 계약이 하나 체결되면서 6% 이상 상승했고요. 발레가 플러스 5.21%, 시리미티드 플러스 4.51, 코인베이스 4.12%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퍼시픽 바이오가 플러스 3.66, 로비노트 플러스 3.38, 스템이 3%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떨어진 종목들 보시면 TQQQ 3배짜리 레버리지죠. TQQQ가 마이너스 5.25% 기록했고요. 텔러덕이 마이너스 3.35, 버진 갤럭틱이 마이너스 3.29%, 디즈니 마이너스 3.20, 다큐사인 마이너스 3.13, 애플이 3% 떨어졌고요. 페이팔도 2.97% 마이너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모습을 봐야겠죠. 자, 애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나 하락을 했고요. 구글이 마이너스 1.98%,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94, 넷플릭스 마이너스 1.78, 아마존 마이너스 1.57%입니다. 테슬라 1.1% 빠졌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0.66, 메타 플랫폼즈 0.54% 떨어지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는 월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아주 오래간만에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는요, 공포 탐욕 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지금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17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한 달 전에는 42까지 올라가 있었던 공포 탐욕 지수가 17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가 그만큼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최악의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는요, 총 7가지의 시장 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종합평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7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적용되는 지수는 뭐냐면 마켓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가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에서 두 개의 선이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S&P 500의 주가 차트고요. 오렌지색이 125일 이평선, 이동평균선입니다. S&P 500의 주가 차트가 125일 이평선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현재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다. 굉장히 주가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125일 이평선, S&P 500의 이평선이죠. 이거에 비해서 S&P 500의 주가 차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xtreme Fear, 극도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평가 지수는 뭐냐면요. 스톡 프라이스 스트렝스고요. 이 스톡 프라이스 스트렝스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52주 최고가를 찍은 주식의 개수, 그리고 52주 최저가를 찍은 주식의 개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0%가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52주 최고가를 찍은 주식의 개수와 52주 최저가를 찍은 주식의 개수가 같다면 0에 머물러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는요, 마이너스 10%를 넘어갑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주식이 52주 최저가를 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익스트림 피어가 여기에도 부여가 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지수는 스톡 프라이스 브레스입니다. 브레스는 넓이, 폭을 얘기하잖아요. 자, 이 차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만약에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의 거래량이 더 많게 되면 이 그래프가 우상향하게 되고요. 떨어지고 있는 주식의 거래량이 많아지면 이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과거 1년 동안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에 몰리는 기간이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스톡 프라이스 브레스를 보더라도 익스트림 피어, 굉장히 극도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풋 앤 콜 옵션즈입니다. 옵션 중에 콜은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할 거에 베팅을 하는 거고, 풋은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5일 동안 에버리지를 살펴봐서 과연 풋 옵션에 들어가는 투자 자금이 많은지 아니면 콜 옵션에 들어가는 투자 자금이 많은지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위로 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의 하락이
하락에 배팅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레이시오가 1 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식의 하락을 점치고 있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이 지수 역시 익스트림 피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켓 볼라틸리티고요. 우리가 흔히 빅스 지수라고 얘기하는 공포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공포 지수, 빅스 지수와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50일 이평선을 비교를 해서 이 이평선 위로 지금 빅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평균적인 공포 지수에 비해서 현재 빅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 따라서 극도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이프 헤븐 디맨드입니다. 세이프 헤븐은요, 안전자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0일 동안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나온 수익률이 더 좋은지 아니면 본드, 즉 채권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수익률이 더 좋은지 이걸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권의 수익률이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압도하면서 공포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지수는 정크본드 디맨드입니다. 자, 정크본드라는 것은요, 회사채 중에서 불량 회사채를 얘기하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은 회사의 채권을 얘기하는데요. 자, 만약에 경제가 좋다면 이 정크본드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회사들이 이제 뱅크럽시 될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면 우량 채권에 비해서 정크본드의 이자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크니까 채권의 이자율이 커야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정크본드와 안전자산, 즉 우량 채권의 이자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공포감이 여기에서도 느껴진다라고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지수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ear and Greed Index, 공포 탐욕 지수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현재 7가지 모든 평가 지수를 합쳐봤더니 지금 Extreme Fear, 그래서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의미는요, 당분간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 더 우리가 덧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까지 극도의 공포감이 확산된다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호전되면 결국 이게 카탈리스트로 활용이 되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을 도모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바닥에 굉장히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테슬라가 2번째 AI 데이 이벤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려왔던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의 사진이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다른 분들이 올려놓으신 이 영상은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서요. 오늘 미준 방송에서는 하이라이트를 요약해 놓은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언베일했다, 베일을 벗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AI 데이 이벤트를 통해서 로봇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AI로 구동되는 옵티머스, 이름이 이제 옵티머스죠. 옵티머스라는 로봇은요, 2.3kW 배터리 팩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충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 로봇은요, 대량 생산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리에서 기가 팩토리로 데려가서요, 일단 간단한 일부터 시키면서 테스트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태스크를 접목시키겠다. 이러한 계획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믿기로는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시장에 앞으로 3년 그리고 늦어도 5년 안에는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늦어도 5년 안에는요, 우리가 옵티머스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20,000 이하로 책정이 될 것이다. $20,000면 이제 항하로에도 한 3천만 원 이하잖아요. 따라서 자동차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각 가정이 한 대씩 가질 수 있게끔 보급을 하겠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비전인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계획은 뭐냐면요, 매스 마켓 옵티머스, 그래서 옵티머스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겠다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고요. 그 목표는요, 시빌라이제이션,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명에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 변화가 뭐냐면 사실상 포버티는 이제 가난이거든요. 가난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이상입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economic output, 즉 생산력이 계속해서 증대하면서 너무나 많은 생산 물품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넉넉한 생산 물품을 우리가 골고루 분배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가난을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과거 50년, 100년, 200년, 500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은 증대해 왔습니다. 산업혁명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의 생산력이 증대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의 그 균형은 맞춰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더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부를 동등하게 나눠 가질 생각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로봇이 이렇게 좀 대량 생산된다 해도 로봇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양분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읽어보시죠. 자, 옵티머스는 디자인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로봇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very high volume, 즉 누구나 한 대씩 가질 수 있게끔 많이 대량 생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수백만 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보급을 하겠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전제품처럼 누구나 하나씩 가질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AI 데이의 한 부분으로서 테슬라는 또한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조 슈퍼컴퓨터입니다. 도조 컴퓨터는 뭐냐면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자체적으로 현재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를 얘기하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티징이죠.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귀뚱을 해줬는데 테슬라가 나중에 이 도조 컴퓨터, 슈퍼컴퓨터의 서비스를 개발해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귀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냐면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잖아요. AWS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만 명이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죠. 자, 비슷한 형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도조 컴퓨터가 제공하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의 역량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비스처럼 접속해서 멤버십 가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커다란 잠재력이 존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3분기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판매 대수 그리고 생산 대수를 발표를 했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렉트릭 비이클 메이커인 테슬라가 방금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3분기에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생산했는지 그리고 판매 대수 역시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토탈 딜리버리는 이제 판매 대수죠. 3분기에 34만 3천 대를 판매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생산 대수는 36만 5천 대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판매 대수는요,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치보다는 모자랍니다. 기대치는 36만 4,660대였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34만 3천 대에 불과했다. 따라서 약간의 실망감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하지만 토탈 생산 대수를 보면요, 지난 분기에는 25만 8,580대밖에 생산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36만 5천 대를 생산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성장 추세를 보여줬죠. 자, 그리고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테슬라는요, 판매 대수를 25만 4,695대를 보고했었고요. 그리고 생산 대수는 23만 7,823대였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성장 추세가 어떤지를 좀 계산을 하면 재미가 있겠죠. 자, 일단 딜리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된 자동차 수는 올해 343000이죠. 나누기 작년에는 25만 4,695대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작년 대비했을 때 판매 대수는 35% 가까이 성장을 한 추세고요. 자, 그리고 판매 대수 말고 이번에는 생산 대수입니다. 36만 5천 나누기 이번에는 작년에 23만 7,823대였죠. 따라서 생산 대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53%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2022년 3분기에 테슬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면했었습니다.
빠졌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코모디티 가격,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중역 중에서 한 명이 그만뒀다라고 나와 있죠. AI 리더인 앙드레라는 사람이 테슬라를 그만두고 옮겨갔고요. 자, 또 하나의 페이는 뭐였냐면 독일 그리고 텍사스에 새로운 공장이 문을 열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프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야 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7월 달에는요. 테슬라가 샹하이 공장의 생산을 잠깐 중단했었습니다. 생산 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의 고통이었죠.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3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다는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순서는 미니 월가의 목소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두 개의 투자 기관에서 내고 있는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 굉장히 비슷한 종목에 대해서 이 두 개의 투자 기관이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보고 어떠한 투자 기관의 목소리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지 우리가 각각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볼 목소리는 제프리즈고요. 제프리즈라는 투자 기관은 스노플레이크, 지스케일러, 클라우드플레어, 아틀라시안, 데이터독 이런 종목들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따라서 투자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소프트웨어 기업들, 소프트웨어 종목들이요 지난 몇 달 동안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상대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주식들은요 모두 다 신생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성장 주식들이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윈터 케임 퀵이니까 추운 계절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스노플레이크, 지스케일러, 클라우드 플레어, 아틀라시안 그리고 데이터독은요 앞으로도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브렌트 틸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어려운 리세션 상황에 대비해서 인원도 감축하고 비용을 줄이는 이러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전달해 드렸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성장 주식들은 그런 모습을 여태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직 몇 개의 기업들만이 그들의 비용을 절감해 왔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너무나 비싸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은요.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이 제프리즈가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노플레이크 같은 경우는요. 2023년 스노플레이크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에 비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18배까지 올라가 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는요.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현재 PS 레이쇼가 거의 20개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6배나 되고요. 지스케일러 14배, 애틀라시안 그리고 데이터독 역시 13배라는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싸다고 얘기하기에는 더 많이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믿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앞으로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다음에 들어볼 월가의 목소리는 웨드부시입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웨드부시라는 투자 기관은요,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기업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구조적인 성장 때문입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댄 아이브즈고요. 미주온에도 한번 출연을 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자, 댄 아이브즈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 데이터 브리치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이버 테러가 많이 발생을 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에 솔라윈즈 사태가
문제가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요. 지난주에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의 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바이든 정부가 하게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큐리티,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보는 밖에 있는 안보가 아니라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댄 아이브즈가 또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최근 들어서요. 사이버 보안 관련된 법안이 많이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2021년에는 사이버 인시던트 레포팅 액트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CIA 액트가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 통과 현상을 봤을 때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공간에서 많은 지출이 예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댄 아이브즈의 의견에 따르면요. 최근 들어서 그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계약건이 있는데 85%에서 90% 정도는 성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떠한 증거가 되냐면요. 연방 정부에서 지출을 계속해서 많이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연방 정부의 사이버 보안 쪽의 지출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고요. 자, 또한 어떤 부분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사이버 보안 쪽의 버짓,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35%에서 4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쪽에 지출을 늘리고 있다. 이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냐면요. 팔로알토, 테너블, G스케일러, 포티넷,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란티어, 텔로스, 사이버 아크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는 주식들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굉장히 좀 안전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클라우드 상으로 이전 현상은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직도 전체 기업들 중에서 한 반 정도는요. 클라우드로 옮겨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이전 현상이 강화가 될 거고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대부분 다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굉장히 비싼 상황이다. 주가가 이미 많이 치솟았다는 거죠.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헤드라인만 간단히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아마존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몇 주 전에 아마존이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한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좀 뛰어났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였냐면요.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청 시간이 12억 5,300만 분을 기록을 하면서 당당 스트리밍 서비스 1위를 차지했고요. 그 주에 10억 분 이상 시청 시간을 기록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마존 시리즈가 1등을 차지한 것도 처음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요.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프라임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프라임 멤버십의 하나의 그냥 혜택에 불과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드디어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주주의 한 명으로서는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최근 들어서 팔란티어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역시도 하나의 대형 계약이 더 성사가 됐습니다. 그 상대는 암이니까 이제 미군이죠. 미군을 상대로 5,9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가 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 이번 계약이 성사된 프로젝트의 이름은 인텔 앱스 애퀴지션 프로그램이고요. 3개의 기업이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결과 선정이 된 게 팔란티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장기 계약인 것 같습니다. 2027년 9월 29일 날 만기가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5년짜리 장기 계약이 체결되면서 최근 들어서 꾸준한 발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흐뭇한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시면요. 양자 컴퓨터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아이온큐 역시 이번에 대형 계약 하나가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요. 그 상대가 에어포스, 미국의 공군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에어포스 리서치 랩과 이번에 협업을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이던스를 재확인해 줬는데요. 자, 3분기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이 2.6에서 2.9 밀리언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2022년 1년
전체로 봐서는 현재 10.2에서 10.7 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가이던스를 확인해 줬습니다. 자, 숫자를 보시면요. 지금 빌리언이 아니고 밀리언이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요. 매출의 규모가 정말 작잖아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에서 본 것처럼 계속해서 누적돼서 새로운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이 매출도 급격하게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아이온큐의 투자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유해드릴 기사의 헤드라인은요, 아주 오래간만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관련된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의 레귤레터리 에이전시, 그래서 일본의 규제 기관이 있잖아요. 이 규제 기관에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싱글 포트 로보틱 서저리 시스템을 승인해 줬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이제 만들고 있는 로봇 수술 기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빈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다빈치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기 옆에 있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의 포트, 멀티포트라고 부르는데요. 멀티포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수술 기계만 승인을 받아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승인된 것은요, 중간에 있는 싱글포트입니다. 다빈치 싱글포트에 대한 승인이 추가적으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본 같은 국가는 굉장히 좀 한국과 더불어서 커다란 고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본에서 다빈치 싱글포트가 승인이 되면서 앞으로 매출 증대에 적지 않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인텔이 자랑하는 모바일 I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비즈니스 유닛이죠. 그런데 인텔이 드디어 모바일 I를 상장시킨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파일링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한 50빌리언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장 가격은요, 30빌리언 정도에 그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티커 네임이 나와 있는데 MBLY라고 합니다.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에 있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상장 일자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6개월 동안 실적이 나왔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모바일 아이가 만들어낸 매출이 854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1년 동안 매출이 한 1.7 정도 되는 기업이잖아요. 1.7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0빌리언 정도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PS 레이시오를 계산할 수가 있죠. 30 나누기 1.7. 그러면 지금 현재 모바일 아이의 성장률이 한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보이는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S 레이시오가 1년간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7배 이상 올라가 있는 굉장히 좀 비싼 상태다. 따라서 그들이 애초에 기억하고 있었던 50빌리언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제가 볼 때 30빌리언도 그렇게까지 싼 가격이라고 보기에는 좀 비싼 금액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모바일 아이가 상장을 할 때 아마도 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2022년의 10월을요, 여러분들 모두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행복한 한 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